네, 안녕하세요. 잡지식 트래블러 나두용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휴양지 중 하나인 나트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주 가는 휴양지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비행기 직항수가 더 늘어나면서 나트랑의 관광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트랑의 어떤 부분들이 좋아서 여행을 가는지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함께 떠나자. 본 영상은 지극히 나두용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나트랑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5시간 걸리는 멀지 않은 휴양지 중에 한 곳인데요. 해외 휴양지 중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 중에 한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트랑도 그 중에 한 곳으로 뽑고 싶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국에서 직항 비행기가 20대 가까이 뜰 정도로 매우 많은 비행기가 운항 중인데요. 인천공항 외에도 부산, 청주, 대구 등에서 직항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나트랑에 가는 것은 다른 휴양지에 비해서 매우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에서 나트랑 시내까지의 거리는 택시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시간은 1시간 정도이지만 거리가 꽤 있어서 택시비가 3만원이 좀 넘게 나온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고급 호텔이나 풀빌라들은 호텔에서 무료 픽드롭 서비스가 있는 곳도 있으니 미리 호텔에 픽드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이 공산국가이긴 해도 우리나라 여권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트랑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기에는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나트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마 택시일 것 같습니다. 그랩 서비스도 잘 되고 택시 요금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버스나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더 좋은 점은 카카오 택시로도 호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랩 어플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카카오 택시만으로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동남아에서 카카오 택시가 되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베트남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나트랑은 카카오 택시가 됩니다. 사실 택시비가 너무 싸다 보니 버스를 이용을 안 해봐서 버스 요금을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인력거 등이 있긴 한데 재미삼아 한두 번 타볼 뿐 아마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택시를 이용하실 것 같아요. 나트랑 시내가 넓은 편이 아니기에 한번 이용할 때마다 대략 3,000원 안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네나 달락 같은 근교 도시를 가지 않는다면 크게 교통비가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남아의 휴양지 중에서 물 색깔을 제외하고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나 호주의 골드코스트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느껴진 휴양지가 나트랑이었는데요. 비치 앞으로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휴양지들하고는 다르게 도시적인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마 나두용 생각에는 동남아에 비치가 있는 휴양지 중에서는 나트랑이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루프탑들이 매우 많은데요. 낮에 푹 쉬고 있다가 저녁에 루프탑에 있는 술집이나 클럽에서 노는 것도 나트랑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콕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여행을 할 때는 루프탑이 많지만 휴양지에서 50층 높이의 루프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트랑 시내가 이렇다면 공항이 있는 깜란 지역은 고급 리조트들로 이루어진 오리지널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나요. 다낭이 너무 도시 느낌이 많이 나고 푸꾸옥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나트랑의 자연환경에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다 색깔이 조금 더 예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나두용의 기준으로는 괌이나 보홀 같은 정말로 바다가 예쁜 휴양지에 비하면 바다의 느낌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나트랑의 호텔 인프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빈펄, 인터컨티넨탈, 쉐라톤 등 고급 호텔에서부터 하루에 5만원 안쪽으로 숙박이 가능한 호텔들까지 다른 어떤 휴양지 대비해서도 밀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5만원대 가성비 호텔들의 룸 컨디션이 다른 휴양지들의 5성급 호텔과 비슷할 정도로 가성비 좋은 호텔들이 많다는 게 나트랑의 큰 장점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호텔들이 바닷가 바로 앞에 꽤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50층 높이로 전망도 매우 좋고 방도 꽤 넓어요. 더욱 중요한 건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가격이 조식도 포함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이 다른 동남아 국가 대비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저렴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트랑의 호텔 가격은 정말로 필리핀하고 비교를 한다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고급 리조트나 풀빌라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발리나 푸켓 정도는 아니지만 나트랑에도 식스센스 같은 초고급 풀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낭의 인터컨티넨탈과 비슷하게 시내에서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심심한 걸 싫어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나트랑 시내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한 휴양을 위한 풀빌라와 시내권에 위치한 고급 호텔, 그리고 장기 투숙을 위한 가성비 호텔들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트랑은 거의 대부분의 여행자들을 만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트랑은 여행을 간다면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그리고 골프, 카지노 등이 있어요. 즐길 게 많은 휴양지이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바다에서 놀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빈언더스 놀이공원을, 골프가 목적이라면 골프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액티비티를 다 갖춰놓은 휴양지가 별로 없는데 나트랑이 즐길 거리만 따지고 본다면 동남아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리핀 세부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정말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놀거리가 많은 반면에 특별히 이게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골프나 유흥 같은 경우는 호치민이나 클락 같은 곳에 밀리고,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은 세부나 보홀 같은 곳에 밀리고, 테마파크도 이제 푸꾸옥이 더 크게 잘 만들어놨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제일 큰 카지노가 푸꾸옥에 생겼기 때문에 놀거리는 많은데 딱 중간 정도만 하는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트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게 사실 식당이었는데요. 나트랑의 경우는 예전부터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던 휴양지여서 그런지 베트남 음식 외에도 양식이나 일식, 한식 등 다양한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베트남 음식을 못 먹더라도 여행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사실 푸꾸옥과 비교했을 때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푸꾸옥 같은 경우는 한식당이나 일식당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섬이 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편이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도 없는 반면에 나트랑은 나트랑 시내에 있을 거는 다 있고 식당들도 거의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편했어요. 불편했던 부분이라면 이건 푸꾸옥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들이 에어컨이 없는 식당들이 꽤 있어요. 이 점만 제외한다면 크게 먹을 거에서 불편함을 찾을 수 없는 나트랑입니다. 나트랑의 물가는 체감상으로는 베트남의 주요 여행지 중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느껴졌어요. 물론 푸꾸옥의 즈엉동 지역이 더 싼 것 같기는 했는데, 푸꾸옥은 즈엉동을 벗어나면 갑자기 물가가 두세 배로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트랑이 좀 더 싸다고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본료가 600원 정도이고 마트에서 맥주 한 캔에 500원 정도, 한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에 만원 정도 할 정도로 필리핀이나 태국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물가는 저렴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리저리 나트랑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확실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휴양지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휴양지인 나트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나디용의 컨텐츠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컨텐츠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